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 지름 20m, 무게 10톤의 운석이 초속 18.6km의 속도로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이 운석은 첼라빈스크 운석이라 불리는데요. 이 운석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33배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구 지면에 떨어졌다면 정말 큰 재앙이었겠지만 다행히도 대기권 공중에서 산화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여파, 충격파로 인해 러시아의 건물 수천 개를 망가뜨렸고 1,5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날 첼라빈스크 운석이 아닌 다른 소행성 듀엔데가 지구 근처를 지나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예측했던 행성 듀엔데보다 첼라빈스크 운석이 지구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하였고 과학자들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첼라빈스크 운석이 지구상으로 떨어진 16시간 이후 비슷한 크기의 듀엔데 소행성이 지구 표면 약 27,000km로 근접하여 지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의 인공위성이 있는 거리보다 가깝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과학자들은 듀엔데 소행성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에도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관련 없는 소행성은 완전히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우리 인류는 지구에 떨어진 소행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88년 이래로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의 개수는 1200개 이상이고 그중 우리 인류가 충돌 직전 발견한 소행성은 5개였으며 발견한 소행성 5개는 지구 충돌 하루 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이 발전하였음에도 여전히 소행성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소행성에서 정말 안전한 걸까요? 우리 인류는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이전 지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가득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생명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있죠. 하지만 이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전부 멸종했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6,600만 년 전 공룡을 전부 멸종시킨 사건, 지구 생명체의 75%를 멸종시키고 지구를 얼어붙게 만든 사건. 이 사건을 팔레오기 멸종이라 부르고 줄여서 KPG 멸종이라 합니다. 인류의 가설에 따르면 KPG 멸종의 진행 시기는 100만 년에서 25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KPG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우주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km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순간 분진간 미세먼지는 몇 시간도 안 돼 지구 전역을 뒤덮게 되고 소행성 충돌로 멕시코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단 몇 시간 만에 아시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생성된 구름이 두텁게 형성되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는 극도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식물들이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들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멸종의 증거는 지구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유카탄 반도에서 발견된 지름 180km, 깊이 20km의 크리에이터와 소행성이 충돌하면 발견되는 물질 이리듐은 유카탄 반도 근처에 근접할수록 이리듐 함량 지층의 두께가 두껍고 그 두께가 균일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소행성 충돌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지는 천연유리, 텍타이트가 발견되어 엄청나게 강력한 충격에 의해 암석이 순간적으로 녹아 발생했다는 점도 소행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600만 년 전 지구 생명체들의 대멸종이 끝나고 지구가 정상화되며 다시 생긴 생물들은 진화를 거듭했고 자연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600만 년이 지나 우리 인류는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공룡의 멸종처럼 우리 인간은 소행성 충돌에서 안전한 것일까요?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죽기 전 여러 차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소행성 충돌을 지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자들 또한 소행성 충돌의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이어왔는데요. 우리 인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행성으로 인한 인류 멸망을 주장하거나 걱정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4년 7월 16일 슈메이커 랩이 나인 소행성이 목성과 부딪히며 인류는 처음으로 소행성 충돌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 이후부터 임팩트, 아마겟돈 등 소행성 충돌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욱 우주 소행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가 나사에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을 목록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구와 근접한 소행성으로 분류된 소행성은 2만 개 이상이고, 그중 지구에 750만 km 이내로 접근하는 소행성은 2246개에 해당하며, 이 중 크기가 1km 이상인 것은 16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행성을 잠재적 위협 소행성 PHA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현재 관측된 소행성들 중 크기가 작은 초소형 소행성들은 10개월에 한 번씩 지구와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은 소행성들이라 지구 대기권에 진입함과 동시에 불타 사라지고 지상에 피해를 입힐 만한 불꽃이나 소음도 관측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크기가 작은 소행성이 아닌 규모가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뒤 2029년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한 크기의 초거대 소행성 아포피스가 인공위성보다도 지구에 가까이 근접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3월 1일 우주 전문 매체인 스페이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소행성 아포피스의 지구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궤도를 추정해 봤을 때 지구로 충돌할 확률은 2.7%로 낮은 편이지만, 과학자들은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태양으로 인한 추진력을 얻는 등 변수가 발생해 궤도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 육지에 떨어진다면 국가 하나가 흔적없이 사라지게 되고, 바다에 떨어진다면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해안도시 곳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충격으로 가시거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태우는 불덩어리가 생성되며,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먼지, 각종 물질들이 지구를 감싸고 햇빛을 차단해 충돌 겨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위협적인 소행성은 베누입니다. 현재까지 예측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소행성 베누는 2135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은 1800분의 1 정도로 정말 위험한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우리 한국의 롯데타워 빌딩에 버금가는 직경 500m 크기에 무게는 약 790km라고 하는데요. 만약 지구에 떨어진다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으로 약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고, 베누 충돌로 발생한 사망자는 약 32억 명에서 64억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충돌과 마찬가지로 육지에 떨어지거나 바다에 떨어지거나 지구 어디에 떨어지든 우리 인류는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나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주기관들은 소행성 충돌 위협을 인지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위 임무를 연구해 왔는데요. 방위 임무를 실험하기 위해 우주로 무인 우주선 다트를 쏘아 올렸고, 2022년 9월 27일 무인 우주선 다트를 우주의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고유로 충돌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변경하는 데 성공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정말 소행성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지구 바깥에 있음을 망각하곤 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우리 인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정말 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우주가 허락하여 운이 좋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구인의 멀티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